전 지금 피디님 몇 살인지 알 수 있어요. 제가 해봐도 돼요? 네. 딱 걸리실 텐데 잠시만요. 이게 기술의 힘이거든요. 저 처음 시각장애인 됐을 땐 이런 거 없었어요. 자, 갑니다. 촬영 버튼. AI 모드 플래시가 꺼졌습니다. 32살? 31살. 아 거의 흡사하다. 그러니까요. 우와. 어떻게 AI 기술로 여기 떠있죠? 32세 가량의 남성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 여기서 몇 분이 카메라로 찍는지 눈 안 보여도 다 알 수 있어요. 누님 진짜 죄송한데 못 들어오고 계신 건 아닌지 한 번만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네. 여보세요? 어디신가요? 뭔데요? 저 사실 처음 봤거든요. 네. 이렇게 시각장애인 분이 아. 휴대폰 사용하는 거를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게 네. 엄청 빠르게. 맞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누르면 누른 부분을 읽어줘요. 뭐 예를 들어 유튜브에 들어갔다. 뭐 10살 때부터 만성 우울증인 몇준 작가가 이런 제목 읽어주고. 지금 빠르게 설정을 해두신 건가요? 네, 맞아요. 아이폰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속도고 100%. 85%, 70%, 65%, 아. 유튜브 스튜디오, 유튜브, 아. 유튜브 뮤직, 배달의 민족,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이런 식으로. 좀 외람된 얘기지만 이제 한 가지 감각이 네. 상대적으로 사라지게 되면은 다른 감각이 더 발달한다라는 그런 말 같은 것들이 맞아요, 있죠. 있잖아요. 네. 청각이라던가 촉각이라던가 그걸로 정보를 인지하는 속도 같은 건 빨라지셨다고 할 수도 있을까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시각장애인들 이렇게 빨리 듣는 거는 약간 적응의 영역 같아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감각이 청각으로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듣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또 적응하게 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좀 반복 학습과 네, 훈련? 맞아요. 이건 학습과 훈련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도 막 조작 논란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증 시각 장애인이신데 되게 시선도 잘 맞추시고 네. 뭐 라면 끓이는 컨텐츠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사실 보이는데 안 보이는 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뭔가를 되게 편하게 한다는 거는 사실 그 사람이 되게 그냥 잘하고 있다는 거다. 네. 그러니까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자연스러워 보이게 행동하시기까지 굉장히 많은 훈련이라던가 노력이 있으셨을 네.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일단 저 처음에는 이렇게 실명했을 때는 저 이렇게 하고 대화했어요. 이렇게 땅 혼자 밑에 보고. 혹시 이 사람들이 불안해할까봐? 그쵸. 왜냐면 내가 다른 데를 보면 어떡하지? 사람이 날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그럴 바엔 보지 말자. 이렇게 해서 밑에만 보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어떤 선생님이 밑에 보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이상해 보이는데 그럴 수 있겠네. 그래가지고 그냥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은 다해보자. 사람의 목소리가 나는 그곳을 바라보자. 또 카메라 찍을 때는 카메라 뒤에서 왼쪽 아래 오른쪽 위 조금 더 이렇게 하면서 렌즈를 맞추고 시작을 해요. 눈에다가. PD님이 네, 처음에만 눈이 맞고 나중 가면은 이제 그냥 쟤 보고 싶은데 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정도만 맞춰도 야, 너 시각장애인이 아닌데? 이런 거 있죠. 훈련사 선생님이 저에게 했던 말도 내가 강아지 훈련사인데 보시는 분들이 다 강아지 훈련사시라고. 진짜 왜 이렇게 세상에 훈련사들이 많냐고. 저한테도 시각장애인은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시각장애인 아니다. 요즘도 달려요.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새로 유입되신 분들이 네, 심지어 자기가 서울대 의대래요. 이 의대생의 눈으로 봤을 때 저거는 시각장애인일 수가 없다. 그래서 제 영상에 저 장애 판정 내려준 진단해준 18살 때 선생님도 나왔다니까요. 2번이나. 그랬더니 댓글에 이 선생님도 섭외한 거 아니냐. 이거 뭐 장난하자는 거야 뭐야. 진짜. 지금은 그냥 재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은 영역들에서 따라올 수 있는 질문인 거잖아요. 네.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 이제 한솔님의 콘텐츠를 보면 진짜 되게 다양한 실행과 도전을 하시는데 저는 한편으로 생각이 드는 거는 한솔님은 어떤 실행을 하고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앞단에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짐작이 되거든요.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당연하죠. 저보고 뭐 비행기 몰라고 하면 저는 못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하지만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그걸 이 실행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고 없고가 하기 전에 되게 많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네. 없고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을까 저거 재밌을까 춤 못 추거든요. 박치거든요. 근데 무용도 도전했어요. 처음 과제가 쫄쫄이 입고 저보고 앞에서 자 막 춤을 춰봐. 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추지?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은미 선생님이라고 그 무용가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 선생님이 말한 게 뭐였냐면 그냥 너의 움직임이 춤이 될 수도 있다. 뭐 어떻게 보면 참 추상적인 말일 수도 있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냐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느샌가 제가 막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아 그럼 할 수 있고와 할 수 없고의 그 기준들은 뭘까? 그냥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하면 뭐 어떤가? 약간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하고 안 되면 빨리 후퇴. 다시 재정비, 다시 도전. 안 되면 후퇴. 또 다른 일에다가 다시 던져보고. 여긴 좀 되네. 여러 개를 좀 해봐야 이게 나한테 좀 맞고 안 맞고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던져보는 것도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근데 또 도전해보고 싶은 일들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좀 여행을 다녀보고 싶어요. 음. 근데 그 여행이라고 했을 때 솔직히 저는 미국에 가나 한국에 있으나 큰 차이를 못 느끼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감각을 막 활용하죠. 냄새도 맡아보고 귀도 막 쫑긋쫑긋 세워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긴 영어 마을은 아닐까? 내가 풍경을 볼 수 없으니까 또 어떤 감각으로 어떤 느낌을 느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건 또 저만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거기도 하잖아요. 저 스스로도 너무 궁금하고 낚시 같은 경우도 저는 제 유튜브에서 처음 해본 거란 말이에요. 인생에서. 그쵸. 이경규 선생님이랑 같이. 네, 저 사람 외에 생물을 제 강아지 빼고 잘 못 만져요. 아. 생선도 만졌잖아요. 네. 제가 잡은 거예요? 이거 잡은 거야. 요 손뱅이라고. 네. 요거 매운탕 끓이면 맛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요 눈이야. 아, 그냥 못 만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도 끔찍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를 미화라고 해서 아, 그때 그래도 그런 거 해보니까 좋았지. 내가 언제 그런 걸 또 해보겠어. 같이 옆에서 누군가가 조력자가 있고 함께 고민해주고 방법을 찾으니까 그렇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네. 주변에서의 도움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을 덜 험난하게 하는 경험들도 많이 해보신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모두가 다 그런 환경인 건 아닌 거잖아요. 그쵸? 맞죠? 그러면 한솔님은 운이 좋으셨던 건지 아니면 주변에 그런 좋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들도 있었는지 궁금해요. 진짜 지금도 여전히 고민인 부분이기도 한데 시각장애인이 되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이에요. 사람이 1대1이면 이게 나한테 말하는 거구나를 알 수 있는데 네. 셋 이상 되는 순간부터 나랑 말하는 건가? 옆에 사람이랑 말하는 건가? 내가 껴들어도 되나? 그러니까 눈빛으로 지금 파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에너지도 많이 쓰이고 관계 맺기도 더 어렵기도 하고 고민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밥이라도 한 번 더 사줘야지. 좀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귀 쫑긋하고 제 목소리 괜찮나? 제 인성 괜찮나? 제 혹시 지금 이상한 단어 썼나? 이렇게 들어가면서 쟤 괜찮은 것 같아. 밥 좀 먹자고 해야겠다. 제가 조만간 밥 먹자고 할 수도 있어요. 피디님한테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노력을 대학교 때부터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제가 솔직히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사실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제가 버스 타기 힘들다고 10몇 년째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미국을 갔어요. 미국에서 버스 타려고 하는데 제가 타기 전에 할 수 있을까? 또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버스가 갑자기 제 앞에 쓰더니 말을 하더라고요. 나 몇 번 버스야. 나 어디 갈 거거든? 타! 뭐야? 나는 눈이 보이는 건 아닌데 지금? 기술이 내 장애를 사라지게 해줬네 좀? 이런 생각이 전 들었어가지고 아, 기술이 좀 보완을 해줘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주변에 좋은 분들이 계시는 건 개개인의 운이고 사실 그거는 개인한테만 기대면 그쵸, 안 되는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뭐 제도도 있지만 요새는 또 기술이라는 것도 굉장히 맞아요. 큰 축인 것 같고 전 지금 피디님 몇 살인지 알 수 있어요. 기술로. 제가 해봐도 돼요? 네네. 딱 걸리실 텐데 잠시만요. 이게 기술의 힘이거든요. 저 처음 시각장애인 됐을 땐 이런 거 없었어요. 갑니다. 촬영 버튼. AI 모드 플래시가 꺼졌습니다. 32세 연락의 남성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32살? 31살. 아, 거의 흡사하다. 그러니까요. 우와. 어떻게 AI 기술로 여기 떠있죠? 우와 32세 가량의 남성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 여기서 몇 분이 카메라로 찍는지 제가 눈 안 보여도 다 알 수 있어요. 요즘에 AI 있는데 이걸로 왜 못하겠어요? 저 진짜 옛날에 전해 들은 건데 어떤 시각장애인이 영국에 2005년인가 아무튼 2010년 전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밥솥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와! 여기 밥솥이 말을 해. 내가 한국 기업에 가서 말해야겠다 했는데 그 밥솥이 한국 기업 거였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말을 안 하고 외국에서는 말을 해요. 그 차이가 뭘까? 수출을 하려면 그때 외국에서는 너네 규제가 접근성, 있었구나. 네, 규제.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미 그때부터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밥솥이 말하면 시각장애인이 밥 짓는 거 가능. 그러니까 할 수 있다와 없다는 한 끗 차이. 기술에 의해서. 그러니까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지나친 걱정 내지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네. 시각장애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신 거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시각장애인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부담 같은 거는 그건 좀 부담스럽긴 해요. 네. 저는 어디선가 저한테 시각장애인을 또 대표하고 계시잖아요 할 때 아니요 저는 대표가 아닙니다. 저는 대표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시각장애를 가진 김한솔인 거죠.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뭐 왜냐면 의견이 다를 수는 있잖아요. 눈 보이는 사람들의 의견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최근에 좀 찍고 있는 영상 중에 하나도 시각장애인들 한 명 한 명 시력도 물어보고 언제 안 보였는지도 물어보고 너는 만약에 눈 뜰 수 있다면 뜨고 싶어? 다 뜨고 싶다고 할 것 같잖아요. 안 뜨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마다 진짜 의견 다르구나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럼 좀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후배 크리에이터라고 해야 되나? 네. 뭔가 시각장애를 가진 크리에이터가 나도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한솔님한테 제일 먼저 뭔가 조언 같은 걸 해오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다른 이제 복지관이나 대학생들 강연 갈 때나 이럴 때는 물어보시긴 하죠. 근데 이게 딱 정답을 주기가 어려운 게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냥 이렇게 말해요. 그냥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합쳐봐라. 그래서 너께 나와야 된다. 당신께 나와야 당신만의 컨텐츠가 되는 거다. 주제가 똑같아도 영상을 보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풀어내는 방법도 다르고 말하는 방법도 다르고 표현 방법도 다르고 그러니 나 자신을 알라. 맞아요. 근데 사실 사건이라는 게 인물 플러스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인물이 그냥 다 달라버리면 다 하나하나가 다 다른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똑같다고 봐요. 굳이 뭐 시각장애 크리에이터 이렇게 나눌 것도 없고 크리에이터라면은 진짜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장점이 뭔지는 알아야 강점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제 눈 안 보이는 것도 제 강점이에요. 그냥 어떤 상황에 아무 예고 없이 딱 내동댕이 쳐지고 무슨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제가 눈이 안 보이니까 저도 제가 무슨 상황을 일으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건 저의 강점. 근데 사실 카메라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네. 한솔님은 그런 거는 어렵진 않으셨어요? 안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니에요. 오히려 찍는 사람들이 자꾸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제가 목소리가 큰 편이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봐도 모른단 말이죠. 자꾸 조용히 하래요 저보고. 말을 해야 되는 사람한테 조용히 하라뇨. 지금 그런 거 신경 쓰다가 시간 간다 시간. 지금 이 시간 갈 때 한 편 더 찍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남의 시선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제가 경험해보니까 1도 없어요. 1도. 그 사람들 저 다 까먹어요. 설령 쳐다봤다고 하더라도 길 가다가 그런 애가 있더라. 지팡이 짚고 가던 애. 그게 유튜버였네? 이 정도가 그냥 끝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영상 찍을 때 오히려 더 자유로워요. 누군가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들은 크게 나한테 관심이 없다. 진짜 생각보다 관심을 가진다 하더라도 금방 까먹는다. 우리가 나 자신에 집중하기도 바쁜데 남을 신경 쓰다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시간에 나에게 집중하면 그 뒤에 엄청난 행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데 그 행운을 바라봐야지 남의 시선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아까 처음 장애가 생기고 나서 새로 태어난 것처럼 시각장애인 1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제 14살, 13년, 14년 뭐 이 정도의 시간 동안 지금 제일 많이 배운 것은 다른 것보다도 그냥 한솔님 자신에 대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력 잃은 게 뭐 행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시력을 안 잃었다면 지금의 나이가 됐을 때 과연 제가 지금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저 자신한테 물어보면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행복할까? 뭔가가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더 깊이 있게 뭘 느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었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랬으면 어땠을까 저땠을까 요것도 우리가 많이 하는 후회 중에 하나잖아요. 저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럼 미래가 좀 덜 행복할 것 같아서 그냥 지금과 미래의 나를 케어하자. 저는 이 주의라서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그 미래를 기대하는 나 김한솔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다. 또 어떤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싶다. 일단 저 김한솔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 김한솔은 말이죠. 저도 상상이 사실 잘 안 되는데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냥 한국 사회에서 장애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미디어든 그냥 사람들의 인식이든 사회 모습이든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실제로 TV에도 나와서 막 재밌게도 하고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전 이런 기대가 일단은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뭐 저만의 전시회, 눈이 보이지 않는 전시회, 뭐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이 있고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걸 계속 꿈꾸며 사는 사람일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실수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아직 전 14살이잖아요. 15살이고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또 실패를 딛고 또 더 좋은 모습을 어차피 보일 거니까 좋게 봐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청자의 입장에서 네. 열심히 이렇게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좀 소감은 어떠셨어요? 일단 지금 저희 3시간 갔잖아요. 사실 시간이 이렇게 간지 몰랐고 편하게, 얼마나 편하게 하는지 제가 본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뭐 네. 괜찮았나요?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시즌의 마지막 게스트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